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째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석사생들 안 와가지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 추진 선박 관련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전기 추진 선박을 그 시뮬링크, 매트랩 시뮬링크 이용해가지고 모델링 한 다음에 현재 기존 선박 대비 얼마만큼의 환경 또 영향에 대해서 개선이 있는지 그 환경 영향 평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뭐 어떤 개념이라든지 전기 추진 선박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을 했었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시뮬링크 구상도입니다.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아직 그 대상 선박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뭐 발전기가 지금 일단 세 대를 그려놓긴 했는데 세 대가 될 수도 있고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대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유동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 모터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조금 뭐 대상 선박을 조금 확정을 한 다음에 이거는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말한 것과 같이 DC 이제 배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발전기에서 이제 AC 전력을 만들면 AC/DC 컨버터로 해서 DC를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EMP는 육전을 연결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AC/DC 컨버터 이용해서 DC로 뽑아내고요. 그리고 솔라 PV 또는 퓨얼셀을 추가적으로 전원 공급 라인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DC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압만 변경시킬 수 있는 DC-DC 컨버터를 이용해서 DC 전원 라인에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드 쪽을 보시면은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뭐 충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DC-DC 컨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솔라 PV나 퓨얼셀과는 다르게 바이 디렉션 그러니까 양쪽 충전도 될 수 있고 디스차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력 이동이 가능한 DC-DC 컨버터를 부착을 했고요. 나머지 로드 쪽에는 전부 DC, AC 인버터를 부착을 해서 이제 로드에 AC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이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논문들에서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사용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AC 그러니까 인버터 뒤쪽에 붙이는 게 더 좋을지 그 전단에 붙이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이거는 공부를 해보고 위치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퓨얼셀을 제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정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목표고 지금 현재는 퓨얼셀을 빼고 솔라 PV까지만 해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시뮬링크 모델링입니다. 이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전압원, 전력 공급원, 발전기나 이제 육전을 사용할 수 있는 전압원에서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AC/DC 컨버터인데요. 이게 이제 제 모델링에서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거를 제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중간에 뭐가 세이브가 잘못됐는지 좀 저장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걸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보니까 또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다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정보들 또 제가 앞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본 걸
조금 더 저희가 하지 않았던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솔라 PV는 DC-DC 컨버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DC-DC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력의 그런 흐름이 이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뭐 전력을 좀 올려주는, 그러니까 부스트 컨버터 아니면 전압을 낮춰주는 그런 벅 컨버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솔라 PV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00볼트가 나오면 그거를 이 DC 전류단에 500볼트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텝업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기서는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측에 있는 DC-DC 컨버터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 디렉션으로 해서 배터리의 용량이 충분할 때 배터리에서 이제 모터 쪽이나 다른 로드 쪽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컨버터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SOC 배터리 용량이 떨어졌을 때는 다른 전압원을 통해서 전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컨버터이고요. 솔라 PV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전류를 공급할 때는 부스트 컨버터로 작동을 하고 다른 전력원에서 배터리로 차징이 될 때는 벅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그 전압을 다운시켜서 배터리에 이렇게 차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터리의 DC-DC 컨버터 상세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 또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IGBT를 이용해서 이렇게 컨버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차징 다이어그램인데요. 배터리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SOC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80%까지 차징이 될 때는 일정한 전류, 그러니까 정전류 차징을 시행을 하고요. 이 정전류 차징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전압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전류 차징을 하다가 80% 정도 차징이 됐을 때 정전압,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으로 차징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때는 차징하는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차징을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SOC를 감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징이 정전압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이것에 대한 시그널은 이 다음에 설명하는 이쪽에 있는 스위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스위치랑 연계를 해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75%, 그러니까 이 하늘색이 75%에서 25%까지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의 75%까지 차징을 한 상태에서 25%까지만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총 용량의 50%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배터리 수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 총 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풀 충전을 했을 때 그것을 기존 새거 배터리 대비 80%까지 떨어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75%까지 차징을 하고 25%까지 쓰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만 번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85%에서 25%까지 쓴다면 한 대략 7,000번 정도 차징을 해서 쓸 수가 있고, 100%에서 25%면 뭐 대략 4,000번 정도 차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5%에서 25%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의 50%만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75%에서 25%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기준했는데, 또 75%에서 또 뭐 45%, 65% 이렇게 사용하는 다른 그래프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75%에서 65%면 10%만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75%, 25%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된 사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배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저희는 10%밖에 사용을 못하면 5배의 많은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선박에. 그러니까 뭐 75, 25 대비 조금 더 안 뭐 좋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75, 45도 이거는 75, 25 대비 사용 시간이 늘어나지만 또 배터리 그만큼의 더 많은 배터리를 또 탑재해야 되니까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 25를 기준으로 지금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위치 부분입니다. 방금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DC-DC 컨버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배터리 차징을 할 건지 디스차징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배터리 SOC 쪽에서 이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변경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시그널을 통해서 차징을 할 건지 디스차징 할 건지 결정해주는 그런 같이 배터리 쪽 DC-DC 컨버터와 연결된 그런 스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거는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발전기 쪽에 ACB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육전 쪽 ACB가 됐을 때 그런 그 배터리 차징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그런 거를 만들었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할 수 있어서 이머전시 스탑이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충전을 스탑하는 그런 이머전시 스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75% 이상 또 오버차징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위치를 추가적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충전 시그널을 더 주거나 아니면 끊어버리든지 이런 거를 가능할 수 있게 모델링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를 여기서 인식을 하고 75% 됐을 때 차징을 멈추고 디스차징을 시작한 다음에 25%까지 이제 SOC는 그 배터리의 지금 현재 잔량을 얘기합니다. 그 SOC가 25%까지 내려가면 이제 발전기나 그런 다른 육전 쪽에서 배터리로 차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 쪽 DC, AC 인버터입니다. 이쪽 지금 빨간 부분을 말하고요. 이거는 지금 모터를 포함하는 전체 인버터 사진, 인버터와 모터 그 모델링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모터 스피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시그널을 주어가지고 이 모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했는데, 다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전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센싱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조금 공부를 해서 이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 지금 인덕션 모터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뭐 스위칭 소자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더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싱크로 모터, 그러니까 동기 모터보다는 조금 더 가격도 싸고 구조도 간단하고 그리고 용량 대비 좀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인덕션 모터, 그러니까 비동기 모터가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비동기 모터를 지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비동기 모터가 초기 이제 기동 시에 좀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Y 델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그런 Y 델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런 뭐 전류 센싱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스위칭 소자에서 그런 걸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걸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방금 말씀 이제 드린 데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할 부분은 발전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전기 쪽입니다. 이런 지금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전기 쪽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 기존에 지금 발전기 모델링이 시뮬링크를 통해서 해가지고 뭐 논문들이 몇 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디젤 엔진은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발전기만 가지고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얼마의 아웃풋이 요구됐을 때 얼마의 퓨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정확하게 값이 좀 나와야 되게 모델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요즘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발전기가 그 내야 되는 아웃풋에 따라서 그런 로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로드에 얼마나 어떻게 로드가 달라지고 그 로드에 따라서 또 퓨얼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식 같은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발전기 쪽 모델링을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모델링에 사용되는 이런 커패시터라든지 뭐 인덕터라든지 이런 거의 사용 용량, 어떤 모델링에 어떤 게 채택이 돼야 되고 용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선박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지금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뭐 유량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바람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불어줄 때 그 이제 저런 막대기를 돌려주면 그 수직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을 추진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저 원통을 돌리는 힘은 그 에너지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 에너지 대비 얼마만큼의 추력을 또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가지고 그 선박 대상 제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대상 선박에 뭐 장소가 있다면 이런 거를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현재 이런 게 뭐 대략적으로 조금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비행기의 날개를 윗면을 약간 곡선을 지게 하고 밑면을 평평하게 만들면은 약간 비행기를 위쪽으로 뜨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이용은 되고 있는데 배 쪽에서는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용이 가능한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제 거 모델링하는 선박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5주 만에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네. 그래서 아주 그 처음 컨셉하고 지금 한 5주 뒤에 봤을 때 5주는 좀 더 됐다 그지? 우리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빠졌으니까 한 네. 2달 정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방향도 잘 잡혀 있고 내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혹시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응. 대정아 안 들린다. 아, 그 마지막 이 그 매그너스 효과 할 때 제가 학부 2학년 시절에 교수님 조종 시간에
저희 윤점동 교수님께서 적으신 이 파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선박에 적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그래. 기둥을 세워서 뭔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선박의 추진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뭔가 그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으로는 너무 효율성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형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직 이거를 나도 정확하게 뭐 찾아본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그냥 나중에 뭔가 찾아보려고. 저항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일부러 이런 그런 브릿지 슈퍼 스트럭처를 줄이고 방향을 하는데 일부러 다시 데크에 그거를 세워서 한다는 게 뭔가 조금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럴 수 뭔가 있어. 바람이 불거나 할 때 뭔가 그런 것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가 이해를 하는 거는 실제로 효과는 있어. 이게 결국 우리가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을 하려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두 개잖아, 옵션이. 근데 이제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프로폴션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풍력은 상대적으로 좀 많거든, 많은 편인데, 그러면 이제 풍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처럼 이제 마그너스 효과를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 연 있잖아, 연처럼 그 돛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운항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투자 대비 효과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프리머추어한 그게 있지. 특히 이 마그너스 효과를 얻으려면 이 선박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화물 운송이잖아. 근데 이게 데크에 이걸 세워버리면 뭔가 화물을 운송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기는 거지. 그게 보통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상용성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치병이가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을 때 리지스턴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요 연구는 사실 대정이하고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대정이가 유체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 마그너스 효과를 얻었을 때 선박 저항이 몇 퍼센트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뽑아내주면 치병이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효과가 나중에 이제 그 환경 계산하는 데까지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럼 요 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하나 좋은 논문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너무 상용까지 가지는 말고 리서치 관점에서, 어쨌든 리서치는 약간 상업성하고는 조금 독립된다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네, 아카데믹 날리지를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또 다른 네, 이거 질문이 참 있습니까? 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 우리 그 전기 그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 뭐지, 오버뷰 다이어그램. 그거 잠깐만 보여줄래?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 옵션들이 있잖아, 맞지? 발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라 파워도 있는데, 사실 요런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 그 뭐랄까 해봐야 될 만한 게 뭐냐면, 특정 오퍼레이셔널 컨디션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배터리가 있더라도 이 배터리를 어떤 그 뭐랄까 엔진이나 그 육상 엔진, 육상 파워든 발전기든 온보드 발전기든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솔라 판넬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퍼레이션 옵션들이.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예 발전기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발전기와 배터리를 뭐 섞어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섞어 쓸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fuel consumption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 선박이 있을 때 그런 선박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항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그 어떤 그 파라메트릭 서제션 같은 것들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또 이 그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이 모델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가능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지금 발전기 자체가 그냥 디젤을 쓰는 걸 베이스로 했잖아. 네, 근데 네. 우리가 뭐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LNG. 뭐 LNG라든지 이런 연료들을 그 연료 특성들 그 엔진 퍼포먼스 값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연료로 추진을 하면 또 환경 팩터들이 다 달라지잖아. 연료 소모량도 달라지고.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사실 그 하나의 뭐라 그러지 그 스탠다드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말한 그 마그너스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이 베이스 안에서 특정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시스템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래서 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접목시켜서 또 특정 선박에도 더 좋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서제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그 논문에 이런 그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네. 너무 좋네. 이게 따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혼자 하면서 되게 많이 발전을 이뤄서 좋네. 그리고 아까 그 Y델타 기동 관련해서 그 인덕션 모터 쓴다고 했을 때 그 Y델타 기동은 따로 무슨 시스템을 다는 게 아니라 결선을 바꾸는 거거든. 아,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내가 봤을 때 그 모듈 안에서 그냥 그 전류의 흐름을 바꿔서 그 기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따로 어떤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피드백은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정해야 되잖아. 케이스 스터디를 특정 하나의 선박을 해도 괜찮지만 일단 하나의 선박으로 하고 아니면 아예 그 특정 선단 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약에 우리가 특정 선박 파라메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엔진 사이즈나 뭐 배터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걸 베이스로 다른 종류의 선박들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선단 전체가 어떻게 환경에 뭐 기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스코틀랜드에 소형 페리들이 많이 있거든. 이제 그런 페리들이 한 우리 저기 글라스고나 이제 웨스트 스코틀랜드 쪽에 한 20척, 30척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배들을 전체로 아예 배터리 추진 선박으로 리트로핏을 했을 때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어떤 마리타임에 주는 뭐 경제적 아니면 환경적 베네핏이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해보면 그 임팩트 역시도 그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거는 또 이제 같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일단 발표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파도 끄고